안녕하세요.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흥미로운 기사 시리즈를 봤습니다. 즐거운 은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요. 삼성화재에 다니던 분, 경찰서장 출신, 주식으로 성공한 50대 주부들이 모두 푸근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증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경찰서장 출신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그분은 박사학위를 시작으로 제과제빵 기능사, 사회복지사, 리더십 스피치 강사, 노래 강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떡 만드는 법부터 손두부 만드는 법까지, 모두가 원하는 직업부터 모두가 힘들어하는 직업까지 모두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말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을 제 경험담과 함께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현직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은퇴를 대비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미 따고 계신가요? 박사학위, 각종 기능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정말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이런 선택을 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현직에 근무할 때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뒤늦게 공부하는 분들, 밤샘 공부로 힘들어하는 분들, 인내심을 다해 박사과정을 마친 분들, 일부는 성공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어떤 분들은 그 과정에서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그렇게 어렵게 따온 박사학위를 은퇴 후에 잘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 저는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들리는 것은 이런 얘기들이에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30대 초반에 중국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생각해보세요. 30대 초반이면 정말 알토란 같은 박사가 아닙니까? 마이너스 체력이 있다. 마이너스 최신 정보를 잘 이해한다. 마이너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마이너스 젊은 대학생들과 감정 교감도 잘 된다. 이런 장점들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뭐 하고 있을까요? 시간 강사로 다니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대학 강단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표를 사려고 영화관에 가는데 이미 표가 모두 팔린 상태인 것처럼요. 이제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요. 혹은 석사학위를 따거나 각종 자격증을 땄다고 합시다. 대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60세 퇴직자 박사 vs 30대 초반 젊은 박사. 두 사람 모두 능력이 있다고 하면 대학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1. 발전 가능성 마이너스 젊은이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2. 근속기간 마이너스 젊은이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다. 3. 미래 투자의 가치 마이너스 대학은 미래를 보고 채용한다. 4. 현실의 경제성 마이너스 비용 대비 효과를 본다. 가끔 천재성을 발휘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윈윈을 위한 계약적 관계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확률은 아주 미미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메이크업 되지 않는다. 제가 퇴직할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인천국제공항 관련 업무를 오래 해왔어요. 그 경력이 인정되어 제법 좋은 여행사에서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력이 인정된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었어요. 은퇴자에게는 현직 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과거에는 퇴직 후 3년 정도 현직 경력으로 봐주던 거예요. 아, 이분은 최근까지 현장에 있었구나 라고 봐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것도 2년으로 줄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재취업은 정말 힘듭니다. 2년이 분수령이 되는 이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회사 대표라고 가정해 보세요. 지원자 A 62세, 최근까지 현직 경험 있음. 지원자 B 66세, 2년 이상 공백 기간 있음. 둘 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뽑을까요? 대부분은 어를 선택할 거예요. 재취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다. 왜냐하면 1.
신체 능력의 저하 마이너스 60세와 66세는 체력이 다르다. 2. 학습 능력 마이너스 회사 시스템을 배우는 속도가 다르다. 3. 적응력 마이너스 새 조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의 문제. 4. 투자 대비 기간 마이너스 회사 입장에서 교육 투자의 회수 기간이 더 짧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2년의 공백은 경력 단절이라고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당신이 뭐 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자막 공백 기간은 신뢰도의 감소. 대령도 물류회사에서 일한다. 제 외사촌의 남편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셨어요. 3년 전의 일이에요. 대령이면 월 400만 원 이상의 군인연금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리 없죠. 당연히 대령 출신이면 좋은 회사에 잘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 반전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물류회사에서 제품 분류 작업을 하고 계세요. 에이,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제 사촌 동생도 함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촌 동생은 그동안 남편의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거의 함께 살지 못했어요. 퇴직 후에는 함께 그 물류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대령 부부, 왜 물류회사를 선택했을까? 이 부부는 현실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물류회사의 일은 노동 강도가 상당합니다. 저도 종종 그런 곳들을 다니니까 잘 알아요. 마이너스 무거운 물건을 날라야 한다. 마이너스 오래 서서 일해야 한다. 마이너스 환경이 쾌적하지 않다. 마이너스 육체적으로 힘들다.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번다고 해요. 놀라운 건 여기가 아니에요. 이 부부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군 체육시설을 이용해 골프도 즐긴다. 해외여행도 자주 나간다. 여유 있는 삶을 산다. 일하면서도 여유로운 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들은 작은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게 없다. 그럼 왜 물류회사 일을 선택했을까요? 정답 긍정의 힘. 여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매제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대령으로 근무하던 지위와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았거든요. 더 좋은 자리에 취업할 수도 있었어요. 아마도 매제분의 이력과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럴듯한 회사에 한정적으로는 충분히 취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선택한 것은 내가 즐거우면 된다. 내 주변이 편해지면 된다. 이것이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과거의 지위에 매달리지 않는 것, 체면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것, 내 지위에 맞는 일을 고집하지 않는 것, 대신 현재를 충실히 살고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원하는 것을 즐기는 것. 이것이 은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은퇴 멋내기가 아니라 현실 감각. 행정사 자격증의 무서운 진실.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행정사라는 자격증이 그냥 주어져요. 따로 시험을 봐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거죠. 공무원 7년 이상 행정사 자격증 자동 취득. 저도 이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자격증을 거저 얻었다고 생각해서 그리 귀한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정사 일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어떨까요? 이런 행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아요? 학원에 다닌다. 밤샘 공부를 한다. 경제적 투자를 많이 한다. 시간을 투자한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자격증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개업 후 1년을 버티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예요.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은퇴 후 개업을 한 분들을 봐요. 아무리 찾아봐도 1년 이상을 넘기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개업했다가 폐업한다. 시간 낭비와 경제적 손해를 본다. 고객이 없어서 실패한다. 행정사 개업 시장의 현실. 최근에 제 동료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결국 행정사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분의 말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빈 사무실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행정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행정 관련 서류를 정리해준다.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준다. 행정 절차를 도와준다. 그런데 누가 이걸 찾아갈까요?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다 한다. 정부 포털 사이트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행정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디지털 시대, 행정사의 필요성 감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은퇴자를 위한 자격증은 따로 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좋은 공부, 자격증 같은 건 취미로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적 만족감을 주니까요. 하지만 마이너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라면?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취미용 vs 취업용 자격증. 취업용 자격증은 실제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수요가 있어야 한다. 나이를 크게 묻지 않아야 한다. 수익성이 확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높은 취업 가능성이 있는 자격증. 간호사 항상 부족하다. 특정 기술사 수요가 있다. 일부 실무 자격증 경험자가 필요하다. 낮은 취업 가능성이 있는 자격증. 행정사 포화 상태. 대학 강사 포화 상태. 각종 컨설턴트 경쟁이 많다. 자격증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회사가 원하는 것 과연 뭘까? 저도 유튜브에서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당신이 60대이고, 워드가 1급이고, 엑셀에 자신 있고, 파워포인트를 잘 다룬다고 해봅시다. 정말 좋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회사의 입장은? 회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있지만 발전성이 없다. 능력 vs 발전성. 더 정확히는 조금은 능력이 떨어져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가 낫다. 왜 그럴까요?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당신이 회사의 대표라고 가정해보세요. 지원자 A 60세, 능력 있음, 10년 경력. 지원자 B 28세, 능력 조금 부족, 2년 경력. 당신이 이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면? 급여도 어를 주면 50만 원, B를 주면 30만 원일 거예요. 투자 대비 회수를 계산해보면 A 높은 급여 단기간만 일함 적자. B 낮은 급여 오래 일할 수 있음 이익. 회사의 현실적 선택. 뿐만 아니라 B는 회사 문화에 빨리 적응한다. B는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배운다. B는 미래 리더십의 가능성이 있다. B는 동료들과 세대 간 갭이 적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 당신이 대표라면 B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비감정적, 현실적인 회사의 논리.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게 은퇴를 잘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나이는 극복 불가능한 요소다. 당신의 능력을 아무리 높여도 당신의 나이는 바꿀 수 없어요. 자격증을 100개 따도 나이는 못 바꾼다. 박사학위를 5개 따도 나이는 못 바꾼다. 특별한 기술을 배워도 나이는 못 바꾼다. 나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나이를 상품으로 만들기 경험의 가치.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분야 찾기. 나이를 묻지 않는 자영업하기. 연금만으로 살아가기. 나이 극복 전략.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자격증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격증 하나 더 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은퇴는 멋부리기가 아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은퇴는 멋내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회사에 다니면서 경제적 안정을 얻었다. 조직 내에서 정해진 역할이 있었다. 상하관계가 명확했다. 월급이라는 보장이 있었다. 일에 대한 책임이 정해져 있었다. 이것이 온실 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당신은 온실에서 폭풍사냐로 내몰리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 당신의 역할이 정해지지 않는다. 당신의 경력이 평가받지 않는다. 퇴직은 폭풍사냐로 내몰리는 것. 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건
현실 감각입니다. 더 이상 현직대의 자신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과거의 지위에 매달리지 않는 것, 체면을 버리고 현재를 사는 것, 현실 감각이 생존이다. 당신은 1등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신이 현직에 있는 동안 당신은 한 가지 삶만 살았어요. 회사원으로서의 삶, 직급자로서의 삶,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으로서의 삶, 1등 인생 직업 인생. 그리고 그 삶은 멋있었어요. 급여가 있었고, 직위가 있었고, 존경받았고, 역할이 있었고, 성취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끝났어요. 끝이 났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2등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무엇의 2등 인생입니까? 돈 버는 인생의 2등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2등. 예를 들면 취미 인생,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인생, 이웃과 함께하는 인생, 봉사하는 인생, 지식을 추구하는 인생. 이런 것들을 동등하게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1등 인생에서 평등 인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좋은 공부, 자격증. 이런 것들은 취미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만족감을 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라면 취업 가능성이 높은 자격증에만 도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선택. 박사학위를 따고 대학 강사를 꿈꾸기. 행정사 자격증으로 개업 꿈꾸기. 여러 자격증을 산재로 따기. 해야 할 선택. 실제 일자리가 있는 분야. 나이를 크게 묻지 않는 분야. 수익성이 있는 분야. 당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 현명한 선택. 현직 시효. 이것만 기억하세요. 은퇴자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무기가 있어요. 현직 경험. 당신이 최근까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 이게 가장 큰 자산이에요. 현직 경험 최고의 자산. 그런데 이 자산은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과거 3년, 현재 2년. 이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 2년 이후는 공백 기간이 생긴다. 마이너스 회사에서는 이 기간에 당신이 뭘 했는지 의심한다. 2. 신체 능력의 격차가 벌어진다. 마이너스 62세와 66세는 다르다. 3. 적응력이 떨어진다. 마이너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더 힘들다. 4.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마이너스 한동안 일을 안 했는데 능력이 있을까? 라는 의심. 현직 시효 2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이 2년이 분수령이 됩니다. 퇴직은 계획이 필수다. 갑작스러운 퇴직은 위험해요. 당신은 퇴직 전에 반드시 1. 재취업 계획을 짜야 한다. 어디서 일할 건지, 어떻게 일할 건지,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2. 현직 시효를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퇴직 후 3개월 내에 움직여야 한다. 늦어도 6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3.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 어회사가 떨어지면 B회사, B회사가 떨어지면 자영업. 퇴직 전 계획이 성패를 좌우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고 몇 개월 쉰 뒤에 생각합니다. 아, 이제 일해야겠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현직 시효는 이미 지났고 나이는 먹었으니까요. 쉬는 것도 계획이 필요하다. 정말 행복한 은퇴자들의 비결. 다시 중앙일보의 즐거운 은퇴 생활 기사로 돌아와 봅시다. 성공한 은퇴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 현실을 인정했다. 내 지위도 끝났구나.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이는 극복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죠. 현실 인정 시작. 2. 체면을 버렸다. 대령도 물류회사에서 일한다. 공무원도 다양한 일을 한다. 내 신분에 맞는 일을 고집하지 않는다. 체면은 은퇴의 적. 3. 가족과 시간을 중시했다. 대령 부부는 함께 일한다. 한 달에 1~2번은 골프를 즐긴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 일의 목적을 삶의 질에 뒀거든요. 일돈이 아니라 생활. 4.
현재를 충분히 누렸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 현재가 최고의 선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 현직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최근에 정년퇴직을 했다면, 당신은 내일은 잘 될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감, 현실, 감각, 성공. 현실은 찬바람입니다. 처절합니다. 냉정합니다.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1. 현실을 인정하세요. 2. 체면을 버리세요. 3. 현직 시효를 활용하세요. 4. 올바른 자격증을 선택하세요. 5.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제목으로 돌아가 봅시다.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경찰서장 출신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박사학위가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제과제빵 자격증이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고 자격증만 모으지 마라.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이게 진정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은퇴의 진정한 의미. 당신의 은퇴가 성공적인 은퇴가 행복한 은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자격증이 아니라 현실 감각을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다. 감사합니다.